안녕하십니까. 교육 4주체와 함께하는 백년교육 대토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본교연구부장 고병명입니다.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교육 4주체와 함께하는 백년교육 대토론회를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일어나 주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일어나 주세요. 자, 이 앞에 국기를 향해 보고 서주세요. 네, 앞에 국기.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본교 최덕진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교 백년초등학교 교장 최덕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주인공 학생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부모님은 눈에 익은데요. 그래도 학교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 백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명자 위원장님, 원장님과 함께 김도훈, 이광윤, 정창윤 과장님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백년복지관하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의 학교와 함께 아이들 걱정해주는 소중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연구부장님이 소개한 대로 제가 9월 1일자로 오면서 4주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떤 약속을 드리고 왔는데, 그것이 이제 4주체를 하면 제일 중요한 주인공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도와줄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 이렇게 4주체라고 얘기한 이유는 특히 이 지역이 저는 두 번째지만 특히나 어느 한 주체만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맞는지 주말이 맞을지 주일이 맞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첫 대토론회라 준비나 이런 고민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오늘 이런 주민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교육을 고민하는 그러한 첫 해가 임금 국감시대의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다음에 한 달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언제가 더 참여하는 게 편하실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겨울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추워지는 것도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 어떤 행사할 때 제가 좀 혼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거를 알면서도 제가 놓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또 인천도 많이 가시고 언제 가져올지 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좀 더 여쭤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길게 하면 잔소리도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인사를 대신하고 정말 귀한 시간에 저희 학교 걱정해 주시고 찾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정 교장선생님께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 측 대응과 그 대응 과정에 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는데요. 오늘 토론회의 큰 주제는 인구 급감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 특히 어린이들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고민해보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먼 미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무겁긴 한데요. 너무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좀 슬픈 얘기고 좀 어두운 얘기지만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는 24년도에 우리 학교의 교육의 밑그림, 큰 방향에 대해서 가깝게는 그렇고요. 먼저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감소도 아니고 급감하는 그런 현황과 대책, 대응 과정과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도 좀 있어요. 요즘에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어린이들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알아야 되는 약간의 변화되는 규정이나 좀 챙겨야 될 규정들 말씀드리고, 진짜 중요한 건 3단계인데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다 며칠 밤을 늦게까지 11시까지 회의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끝까지 이렇게 원탁토의를 할 건데요. 그때 편안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1부는 조금 듣는 시간이고 약간 지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시간을 할애했고요. 2부는 많이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도 60, 70세에 학교를 다시 갈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100세까지 살면은 나머지 50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은 20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해요. 미래학적으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숫자 보지 마시고요. 저게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 대학 가는 아이들의 수를 이제 좀 표현한 건데, 고3부터 영생까지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잘록하게 돼 있죠.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학교를 빗대서 얘기하면 6학년 20여 명, 5학년 10몇 명, 4학년 10명, 3학년 10명 내외, 2학년 10명 내외, 1학년 10명 이내, 내년에 1학년 예정수 1명, 이렇게 한두 명. 완전 역삼각형입니다. 전국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학교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나은 겁니다. 서해오 중에서 제일 많은 편이고요. 강화도는 이미 20명 내로 내려갔고, 경북 군위군이나 기장군은 이미 지자체가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쪽이나 경기 쪽은 늘기도 하고, 우리 인천은 느는 쪽이기는 합니다. 인천 시내는. 그렇다고 느는 게 확 느는 게 아니고요. 줄어들기 적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좀 크면은 아마 로봇과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도와주거나 살거나. 아마 이미 어느 식당에 가면 배달도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렇게 생활이 들어왔고, 아마 학생 한 명당 1인 1로봇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조만간에. 이미 우리 백령초등학교 학생들은 성인이 됐을 때 1인 1 강아지가 아니라 1인 1 강아지 플러스 로봇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미 또 청소 로봇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이제 핸드폰처럼 들어간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생활은, 우리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요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부임이 딱 1년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보고 관찰한 거, 노력한 거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제가 34대로 부임했고요. 우리 학교는 약 87년, 8년 됐습니다. 90년 가까이 된 그래도 어른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나이는 거의 90세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한두 달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했고요. 교사 때와 또 다른 시각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한 6개월을 지내면서 시설은 안전하지 않은가. 그런데 다행히 시설은요, 선배님들이 많이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도 시내에 어느 못지않게. 근데 안타깝게 2000년에 160여 명, 2010년에 122명, 2020년에 60명대, 올해 50명대, 내년에 40명
내지는 아래.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급감이냐 알아보니까 면사무소도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작년 올해 2월이죠. 작년부터 준비해서 우리 학교 작으면요 예산 작게 나와요.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안 되기 때문에 더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 소규모 학교 지원금에서 5천만 원, 옹진구청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시설비 말고 학생 교육비,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책 사고 뭐하고 프로그램 수학여행하고 이런 돈이요. 그런 돈으로 순수 교육비로 1억 원을 요청했고 교실이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 요즘에는 아파트도 깨끗하고 가정도 깨끗하잖아요. 그만큼 편리하고 좋아야 된다 해서 교실 수업 개선비로 현대화비로 올해까지 2억 4천 정도 해서 올해까지 3교실을 현대화했고요. 아쉽지만 올해 겨울에 1학년한테 좀 1학년한테 미안하지만 내년에 이제 다 모두 현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말씀드렸고 40명대 1학년 입학생 현재 면사무소 등록상으로는 1명에 20명인데 그마저도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좀 애들이 많은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4월부터 6월에는 제가 급한 마음에 여단장님, 그 다음에 이유명 이장님, 원진 교수님, 또 정치인들 그리고 이장님도 찾아뵙고 제가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교육 책임지는 입장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전 4년 개혁하고 왔지만 작아지는 것 같아서 마치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찾아가면서 진천위의 군감사라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켜주셨어요. 20개 중에서 15개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감사가 아니라 1인 2인 감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오고 싶어하는 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바쁘신가고요. 자녀분이 데리고 왔는데 북포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 가정은. 그런데 학교 버스를 보내달라고 해서 인연을 해봐야 됩니다. 운전 주무관님이 거기까지 가야 될 때는 또 제가 강제로 막 가라 말을 할 수 없어서 가능한 저한테 고맙게도 애들을 위해서는 가야죠. 그분도 모교예요. 가야죠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지금 교육 가셔서 인천으로 운전 교육 가셔서 또 한 번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감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직보를 드렸더니 그러면 100년 만에 특별한 교육을 해봐. 그래서 한 게 우리 그러면 100명도의 그 어떤 전원생활 또 아름다운 그런 자연 그리고 신청이라는 지역이라는 어떤 어른들하고 하는 인성교육의 주제로 판소리를 겸한 어떤 신청의 어떤 그 효 사상을 결합한 예술제를 해보자 했어요. 저한테 제안하셨고 저는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새 학교와 엮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또 그거를 대표 학교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컸죠. 근데 어떻게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동체육관에서 그럴듯하게 했고 500명이 오셔서 잘 보셨다고 하셔서 저는 감사하고 어린이들도 무대에 올라가서 연습 때는 잘 뭐 쭈뼛쭈뼛하는 어린이들이 여기 올라가서 막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고 사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짧은 2달, 3달 만에 물론 지금도 하고 내년에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고민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움츠를 들었고 그래서 운동을 해보자. 물론 제안은 제가 했어요. 근데 가야 될까 의문스러웠어요. 왜냐면 애들이 올지도 몰랐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한다고 1시간 일찍 와서 할지도 잘못하면 갑질이 되거든요. 제가 요즘 기관장 힘도 없어요. 신고하면 갑질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분도 반대 없이 합시다 했고 더 놀라운 거는 일주일에 3, 4일만 하자고 그랬는데 토요일까지 하는 얘기도 제가 잘 떠보나 시험 내보나
왜 그러지? 그랬는데 실제로 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배드민턴도 하고 저뭐 싱싱카인가 보통 요즘에 사서 또 태우고 또 뭐 처음에 이제 축구만 하다가 축구가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또 축구 싫어하는 애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배드민턴도 하다가 여기서 싱싱카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종목이.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내교육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공부를 잘하려면 운동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신체 움직여서 그 어떤 처분 기능이나 또 운동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그 부딪혔다고 막 요즘 싸우잖아요. 근데 스포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관계성이 생겨요. 그 규칙도 지켜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운동이. 그래서 30분 정도 매일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서 하루만 빼놓고 거의 아주 혹석이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석이나 혹한기. 오늘은 요거 세팅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 겨울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6달 정도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대화한 거는 컴퓨터실이 너무 나가기를 전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역사관이라고 해서 뭐 옛날 거의 몇대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귀신 영종처럼 걸려있길래 다 그냥 치우고 그냥 그건 디지털 사진 작업을 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현관에 보시면 쭉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영상이 우리 학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녁에는 섭섭합니다. 막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막 60년 되신 분이 다 갑자기 사원에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얘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나. 또 어린이들은 또 사진 보면서 또 옛날에 이랬구나 하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옛날 사진만 아니라 요즘에 애들이 활동하는 사진, 요즘에 예술지한 사진, 운동하는 사진도 영상을 같이 넣어서 계속 무한플레이 되게 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학교는 역사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암묵적으로 우익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상담실 정비를 해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내교육사 자격증은 민간을 닦고 국가공인은 이번 주에 따라가는데 5천만 원 정도를 의회의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오해를 받더라고요. 왜 이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를 한 1억 원어치 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뭐 원하지 않으면 안 살 수도 있지만 이거를 혹시 뭐 치료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부족해요. 우리 사람은 어느 한쪽이 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하는 건데 혹시 그거를 좀 무슨 잘못된 학생을 의술로 치료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몸도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요. 브레인 웨이브 뇌파를 이렇게 진지시켜주는 기계를 지금 들여오려고 교실을 웬만한 교실 하나 만들어놨어요. 다 치우고. 근데 그건 한번 또 여쭤보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괜히 돈 많이 들어가지고 안 쓰면 좀 그러니까요. 이미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담장 고소라든지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비가 새는 곳을 다 막았고요. 비 새는 건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비 새기 시작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막았고 운동장 스탠드도 좀 보수하고 담장도 보수하고 했습니다. 이거 좀 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체육 연구대회 이런 활동을 그냥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런 반응이나 효과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실천한 것과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효과를 이제 보고서로 연구 논문으로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했고요. 인천에서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저는 인천에서 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혜택은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고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 지금 내년도에 우리 학교 발전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게 백령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에 같이 저희들이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 서로 공유하고 찾아뵙고 또 보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의료원에도 이렇게 진료받는 거 쫓아받고 있고 119센터에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진료 도움받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학교가 불날 뻔했는데 빨리 꺼주셔가지고 신청 각도 살리고 학교도 살았습니다. 아시죠? 여기 기사 불났었어요.
오시는 거야. 빨리 꺼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 왔어요. 주민 어르신이 대피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끌어는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센터, 아까 말한 뇌건강센터, 환경공단, 뇌과학연구소, 수학여행 때문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지 하브파크 호텔이나 안전체험관, 교회 다수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가 영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인천을 많이 나가지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천 가서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찾아가서 영업합니다. 영업. 주세요. 저는 주세요입니다. 백령도에는 많이 없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물론 많이 있지만 없는 척 해야죠.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과인데요.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을 뭘 해야 될까 고민했고 일부 실천했다고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김포나 포항 또는 수도사령부에서 교사 선생님 신문 보니까 특성화 교육 해준다는데 뭘 해줄 거예요 더? 그래서 더는 고민해보고 있고요. 제가 좀 장학금 준다고 또 떠들었었는데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이.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이 성과도 있는 거는 신문지상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검색하면 나와 있어요. 뭐 체육대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다양한 체험학습 수학여행이 나와 있는데 더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당황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천리에 제가 어제 이장님도 인정하고 여기 숙박업을 하는 어르신들도 인정한 겁니다. 어르신이라 해봤자 저보다 나이가 얼마 더 안 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진천리에 정말 4인 5인 가족이 먹을 만한 중간사나 단독주택이 임대해줄 만한 게 있습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한두 채인데 그것마저 군의 좀 높은 간부가 지금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를 만한 그런 좀 직급이 낮은 군인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집을 구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비하 발언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도 두세 명이 왔는데 진천리에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포기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다가 집을 지을 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법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옹진군 군수님하고 옹진군 의회 의장님께 이사정과 편지로 소상히 지금처럼 보내드렸습니다. 답은 없는데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답이 없는 이유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믿고 좀 길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김영아 교감선생님께서 학교 민원 처리 절차 및 민원 요청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김영아입니다. 저희 백령초등학교처럼만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올해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한 교육활동 구축으로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죠. 그래서요. 학교 구성원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칙 개정도 할 거고요. 그 전에 너무 학생의 권리만 중요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합니다 하고 학부모님께도 많은 교육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고 하고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 및 조치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소통관계 개선을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신문 뉴스에 보면 선생님한테 너무 늦게 전화한다거나 또는 반복되는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좀 힘드실까 하는 내용 들으셨죠? 그래서 학부모의 책임 강화와 민원 응대 시스템을 각 학교에 구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민원 접수를요, 이제 하게 되면은요, 그 민원이 크게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육적 상담 맨 위에 있는 거는요, 아침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인천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굳이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 안 가도 저희가 전해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서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거는 연락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일반 민원은요, 행정실에 재증명 같은 거 많이 떼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은 행정실에서 바로 종결드리고요. 그 다음 저게 특이 민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반복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 대응팀 학교에서 그거를 해결하고요. 만약에 민원 대응팀에서 못하면 교육청에서 종합민원팀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민원 접수 창구는요, 저희 학교 대표전화 아시죠? 836-0024 1번 하면 교무실, 2번 하면 행정실 하시면 되고요. 또는 재증명 띠러 방문하셔도 좋고, 온라인에 학교 누리집 민원 및 상담실에 접수하시고 교무실에 전화 좀 해주세요. 민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시간은 근무 시간하고 동일한 평일 8시부터 16시고요. 교사에게 교육적 상담을 요청할 때는 선생님 수업 시간 9시부터 14시 30분 6교시까지는 좀 피해 주시고요. 문의하시고 혹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요 하면 사전에 상담 일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수요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민원으로 필요한 것들은 7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복 민원 처리는요, 2번까지는 해드리는데 3번 이상은 안 해드리고요. 민원 접수건 중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해당 매뉴얼로 처리되고요. 아직 우리 인천광역시 지침은 안 나왔으니까요. 인천광역시 지침이 나오면 수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곧이어 학교 출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부장님.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요. 교육활동 시간 중에 출입하실 때요. 보통 오실 때 9시부터 12시 10분 점심시간 전까지죠. 본교 정문을 통제하겠습니다. 급한 일은 주차단점 후문을 이용해서 본교 출입하시고요. 출입 허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표지 기밀실에서 발급받아 출입하고요. 배움표지 선생님 부재 시에는요.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방문증 수령 및 등록대장 작성 후 출입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시는 분도 없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옛날에 했던 거 우리 학교 경계 지키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과 이미 방문증 있으니까요. 이거 학교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문의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빨리 저도 하나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생활 성장 지원 알림사항 안내인데요. 다시 말하면 통지표가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2부에 한번 통지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토의할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잘 봐주세요. 자, 통지표가 지금은 학기 말에 한 번 나갑니다. 그렇죠? 학기 말에 한 번 나가는데 그 내용은 학업 성취 결과를 각 교과별로 또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대로 그리고 행동 및 종합 사항을 문장으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학교 가서 상담하실 때 보면 우리 애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나요? 발표는 잘하나요? 선생님 말씀은 잘 듣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애는 수줍어서 친구들한테 말을 걸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들은 통지표에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성장 결과가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공부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뭐 어떻게 담아볼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뭐예요? 뭘 맞았고 뭘 틀렸냐가 아니고 몇 점이야? 80점이에요. 야, 100점도 아니고 학원까지 보냈는데 80점이 뭐니? 제일 잘한 점수가 80점이다.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 아이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갔다 왔어? 네, 그럼 끝이에요. 뭘 배웁니다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그런 결과에 대해서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고 과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 지식, 학력, 이런 결과 중심의 그런 사고의 그런 교육 활동 그런 것들에 아직까지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저 위에 고래 뭐라고 써있게 친구들? 역량이에요. 역량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알려주십니까? 속 터지시는 분은 알려주시는 분이고 속이 안 터지시는 분은 자기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그런 역량 교육을 하는데 그 역량에 포함된 일부가 지식이에요. 근데 너무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뭘 하는 기능적인 요소라든가 뭘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야, 그럼 나도 엄마가 해줄게. 솔직히 그러신 분이 있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일이 생겨요. 대학을 가서도 과외를 받아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는 과도 부모가 정해줘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요즘 심각하게 올라갔죠? 군대까지도. 도대체 엄마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려는 건가요? 엄마가.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역량껏 하는 건데 역량을 길러주지 않고 그냥 내용만 알려줘요. 바둑두는 책만 열심히 갖다 줍니다. 인강만 열심히 틀어줘요. 바둑을 애들하고 돕으면서 상처도 받고 좌절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다짐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바둑 시험 보는 거예요. 100점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학교에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까지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지표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진로교육,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중심 교육, 성장 중심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1학년 5명이에요. 담임선생님이 다 보여요. 전에 제가 있던 학교는 한 반에 30명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다 보여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성장에 맞게 교육을 하는데요. 자, 지금 성적표 나갈 때 이렇게 나갔죠, 1학기 때.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한번 추가해보고자 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영역별로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앞에 그 통지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빈칸인데요. 생활 영역에서는 어떤 영역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부모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취합해서 못 오시는 분들 것까지 다시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교사들이 취지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수용한 다음에 이 부분은 중간에 학기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지 아니야 뭐 그런 것까지 이거 한 장이면 돼. 이걸 원하시는 건지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학기 말에 나가는 거고요. 학기 중간에 나가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희망 조사, 희망도 정도라든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내용이 알고 싶으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하고도 상담을 활동을 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시면 학생과 교사 확인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아이하고 교사하고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서 서로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행 정도를 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호자 확인이 옆에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아이하고 또 상담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상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한번 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두 번째 세션에서 조금 이어지겠는데요. 참고하셨다가 같이 좋은 의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일단 끝나고 같이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 이상으로 1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쉬었다가 이제 2부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